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단순한 무역 협상조차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중동이 더 이상 단순히 석유만을 의미하지 않는 이 시기에 미국의 세계적 이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테러, 지역전쟁 또는 오랜 경쟁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동은 이제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투쟁의 중심, 전장이 되었습니다. 미합중국의 영향력, 대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입니다. 언론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베이징에 이란 억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압니다. 그의 전략은 아마도 정반대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은 계속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석유를 사고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고 이란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외교적 비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란 정권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지렛대를 활용할 때라고 생각할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 단어, 호르무즈. 페르시아만 남쪽 끝에 있는 좁은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50%가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15억 인구의 나라에서 50%입니다. 이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는 병목 지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반도체, 히토류, 첨단 제조업, 우리 휴대폰의 칩, 전투기의 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칩 등에서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분야를 지배할 위치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위성, 전력망, 첨단 무기들까지 말이죠. 이 중 많은 것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중국이 통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전 행정부와 함께 미국을 중국과 분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베이징의 첨단 인공지능 접근 차단, 미국 산업 역량 재건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한 두려움은 미래의 갈등에서 중국이 그 공급망을 무기로 삼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에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동시에 1년 반 동안 다른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심각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자. 닫힌 문 뒤로 들어가서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할 말을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주석, 당신은 이란을 파트너로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이 그들에게 당신 경제의 지렛대가 됩니다. 시 주석, 석유를 산다고 그 정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 정권이 요충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압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전체 이념을 세운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상 운송로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에너지 시장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걸프 지역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매년 시주석, 그들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이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유럽과 우리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시진핑. 문제는 이란이 아니야. 문제는 정권이야. 그리고 트럼프는 물밑에서 아마 한 발 더 나아갈 것 같아. 그는 이제 정권 유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할 거야. 아마도 중동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그 정권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가 시진핑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거야. 그는 강하게 반발할 거고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도널드, 정권 교체는 불확실성을 만들어. 이라크를 봐. 너희가 이라크에서 얼마나 잘했지? 리비아도 봐. 도널드, 정권을 개혁하자. 그게 붕괴의 위험보다 훨씬 안전해. 하지만 여기엔 분명 아이러니가 있어. 이건 놓칠 수 없어.
중국의 개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식 개혁과는 달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개혁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정말 강하게 권위주의를 유지했어. 중국은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했어. 그래서 중국이 이란에서 개혁을 말할 때 그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건 정권을 유지하고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두되 다만 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자는 거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본질적으로 완전히 거부해. 그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부차적인 게 아니야. 이데올로기 자체가 바로 정권이야. 둘을 분리할 수는 없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 존재해. 그게 그들의 전부야.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이 있어. 중국의 대전략은 중국인들이 가진 단 하나의 자원, 즉 시간에 기반하고 있어. 그들은 서방이 그런 감각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시간 감각을 지니고 있어. 베이징은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를 내다보며 생각하지만 미국과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선거 주기, 즉 4년, 길어야 8년 단위로 생각하지. 중국에는 실제 선거가 없어. 이런 점이 그들에게는 리더십의 연속성과 오랜 시간에 걸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연속성을 제공하지. 그리고 베이징은 거의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 전에 테헤란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훨씬 더 우호적인 미래의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유화 정책 시절로의 회기, 유화로의 회기. 아야톨라들이 1,500억 달러와 핵무기로 가는 길을 얻었던 오바마 시절로의 회기 말이야. 트럼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거야. 전략적 기회는 영원히 열리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말입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선거 주기보다 미국의 장기적인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중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를 보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냉정한 정치적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대통령은 거의 항상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그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고 위험했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은 위험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핵무기 쓸 걸 어떻게 알았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탄두가 공중에 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모두 기다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전체 구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이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지역 강국입니다. 우리는 10월 7일 이후 중동에서 군사, 정보, 사이버, 미사일 방어, 그리고 전장에서의 군사적 성과 등 모든 면에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파트너십은 이 전략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두 지도자는 이란의 위협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정권이 대화로 설득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조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국 이 동맹에 대해 아는 사실입니다. 이란인들이 이란 내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이 정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때 그들이 흔드는 깃발은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것들은 중국 국기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힘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기술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이며 중동에서 경제적 버팀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 따라 중동 전역의 인프라와 항만,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전 지역의 기술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의 주요 동맥 근처에서 영향력을 원하며 그 핵심 동맥이 이스라엘을 통과할 것입니다. 트럼프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에서 그는 이란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는 중동 전역에 퍼지고 있는 장기적인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해상 운송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상 요충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프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히토류 광물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군사적 배치과 이 지구상의 미래 세력 균형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펼쳐질 일들의 시작점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미국 국민들이 지치기를,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나라가 노선을 바꿔서 더 유화적이고 더 수용적인 사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사람을 뽑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이란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여기는 True East. 저는 다론 슈필만입니다. 감사합니다.